안녕하세요. 빈코리아 SE 최지훈입니다. 컨테이너 환경의 데이터 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이번 시간에 컨테이너 환경에서 요구하는 효율성과 민첩성을 제공하면서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은 컨테이너의 배포, 배치 및 수명 주기를 관리하고 교체하며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IT 환경은 고정적이고 표준화된 단일 벤더 배포 형태의 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신기술의 도입과 새로운 서비스의 출시, 그리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규제 준수의 필요성으로 운영팀은 매우 동적인 상황에 초래해 있는데요. 기업의 중요한 서비스가 컨테이너 환경으로 빠르게 전환되므로 중요한 자산인 데이터의 관리 방안이 더욱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는 지난 몇 년간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베어메탈에서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뀌었고요. 현재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의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IT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단일 지점에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리라는 기대는 어렵고요. 그리고 다양한 스토리지를 운영하는 환경에서 하드웨어 기반의 스냅샷에 의존하기에도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멀티 클러스터, 다중 스토리지, 그리고 복수의 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는 환경에 대처하면서도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솔루션이 있다면 지금 준비 중인 서비스의 출시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의 이점을 제공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어플리케이션의 전환 경로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데이터의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스웨즈 운하에서 컨테이너선이 좌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흑암의 세력에 의한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컨테이너 환경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이런 가용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컨테이너는 단일 물리 서버나 VM에 여러 컨테이너를 배포할 수도 있고요. 컨테이너는 빠르고 쉽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서버 가상화처럼 전체 서버를 단일 어플리케이션에 할당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배포와 관련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컨테이너와 공유되는 그 호스트의 OS 커널로 인해서 랜섬웨어 같은 악성 공격에는 취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안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클러스터의 네트워크나 계정 정보 같은 이런 구성 정보를 클러스터 외부에 가능하면 저장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프리빌리지드 퍼미션이 할당된 데몬셋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방식도 주의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컨테이너 환경의 서비스를 운영할 때 프로덕션 어플리케이션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일단 빠른 복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류가 발생된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컨테이너를 원래 위치나 또는 대체 위치로 복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구 볼륨의 시점 데이터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뭐 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매뉴얼화된 복잡한 복구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존의 워크로드나 연구 볼륨 단위의 백업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이를 서비스 형태로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 컨피그 맵, 시크릿 같은 그런 다양한 것들을 관리자가 개입하지 않고 자동화시킨 복음 방언을 위한 요소로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는 업그레이드를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클러스터로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전에 검증된 방법론을 빠르게 확장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LA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데이터 관리 기능이 또 필요할 것이고요. 또 보호된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또 사용하기 위한 정책 기반의 제어도 필요할 것이고요. 규제 요구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감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고요. 또 로그 및 연구 데이터에 대한 규정 준수 요건이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컨테이너 서비스 유형 측면에서 스토리지를 클러스터 외부에 저장하는 단순 실행과 종류 형태의 스테이트레스 환경과 연구 볼륨의 실행 상태를 저장하는 스테이트풀 형태의 환경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스테이트레스 환경에서는 백업과 복구가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작년 CNCF 설문 결과를 따르면 현재 구축된 컨테이너 환경의 55%가 스테이트풀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의 답변자는 현재 고민 중이라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11%는 1년 이내에 스테이트풀 형태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컨테이너 환경의 도입 초기에는 스테이트레스 환경의 구축 비율이 높았으나 현재는 스테이트풀 형태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이터와 서비스를 관리하는 방법에서도 좀 작용할 수 있는데요. 서비스는 컨테이너 환경에서 실행하지만 데이터는 레가시 환경에 있을 때 이 관리 주체와 관리 방법론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또 데이터와 서비스를 이관하거나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이 스테이트레스 환경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타겟 클러스터나 또 다른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할지에 대한 복잡성 역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하였는데요. 쿠버네티스 어플리케이션에는 파드와 서비스, 인증서, 시크릿, 연구 볼륨, 그럼 기타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죠. 평균적으로 프로덕션 어플리케이션에는 이런 구성 요소가 수백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관리 방법을 결정할 때 특정 워크로드나 연구 볼륨 단위의 방법론은 복원 후에도 나머지 수백 개의 개별 구성 요소를 설정하기 위한 복잡한 절차를 동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컨테이너 환경의 데이터를 보호할 때 운영 단위로서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는 것은 복원 후에 복원된 이 데이터가 즉시 바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도 있지만 버전 업그레이드나 재해복구 같은 상황에서 데이터와 서비스를 온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운영 단위로서가 아니라 개별적인 요소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차이는 보다 더 극명하게 드러날 것 같은데요.
쿠버네티스의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백업과 복구 측면을 고려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백업이라고 하면 악의적이거나 우발적인 데이터 손실이나 손상을 방지하는 것을 메인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여기에는 필요한 경우 적합한 복사본에서 복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의 복사본을 주기적으로 저장하는 작업으로 백업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데이터의 수집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백업은 보호 측면 외에도 테스트나 개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가령 프로덕션 데이터 백업을 분리된 환경으로 복원하여 개발 요구사항이나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백업에 대한 접근법이 모든 환경에서 동일하게 구현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백업 방식을 고려할 때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 부분은 뒷페이지에서 제가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즉 이동성 측면에서 어플리케이션 이동성은 어플리케이션을 다른 환경으로 옮기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클러스터 또는 다른 리즌, 또 다른 쿠버네티스 배포, 전반을 비롯해서 온프라미스에서 또는 클라우드로 또는 클라우드 간 이동도 가능해야 할 것이고요. 이러한 이동은 조직이 선호하는 기술 플랫폼이나 또는 비용의 최적화,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변화에 따라 필요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용 사례에는 또한 스택 간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으로 발생되는 요구사항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버전 업그레이드 사이클을 고려한다면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동성 사용 사례를 다루기 위해서는 원본과 대상 환경 사이의 다양한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확실한 이런 지원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재해복구 측면에서 재해복구는 화재나 홍수, 정전 또는 정기, 네트워크 중단 등으로 인해서 로컬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른 위치에서 운영을 이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나리오에 해당하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이 전체 스택과 관련된 데이터는 대체 위치에서 당연히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요. 재해복구에서 비용 외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는 복구 시점에 해당하는 RPO라든지 그리고 복구하는 데 소요 시간, RPO 같은 것들을 함께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관리할 때 사실은 이 일관성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한 4가지 정도 요소로 구분을 해놨고요. 먼저 크래시 콘스턴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스토리지 중심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기본 파일이나 블록 스토리지 구현에서 제공하는 스냅샷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 방법은 MySQL 같은 데이터 서비스 계층이 적용할 수가 있을 것인데 기본 블록이나 파일 구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트랜잭션 수준을 요구할 경우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앱 컨스턴트 부분인데요. 이것은 스토리지 스냅샷 이전에 데이터 서비스를 프리즈하거나 언프리즈하는 작업을 전후에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서비스가 프리즈된 시간 동안 상위 수준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복원 프로세스가 세분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개입이 또 보다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자체는 복원이 되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이나 구성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법론이 역시 필요해지는 항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DB 컨스턴트 부분인데요. DB 데이터 서비스 중심 방법에서는 마지막 백업 이후에 증분 백업 등과 같이 데이터를 로지컬 덤프 형태로 떨어뜨릴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만큼만 이렇게 추출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 차원에서 좋을 수 있지만 이게 논리적인 데이터를 추출해내고 또는 복원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좀 느릴 수 있다는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중요한 특정 테이블 단위의 논리 덤프를 받는다 가능하고요. 하지만 전체 데이터를 이 로지컬 덤프 방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성능적으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시스템 컨시스턴트 방법인데요. 어플리케이션 중심 방법에 관해서 스테이트풀 방식의 어플리케이션 환경에서 권장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스토리지와 데이터 서비스에 걸쳐서 작업할 때 더 높은 수준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포함하여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을 썼을 때 다른 클러스터 또는 다른 클라우드 전반에 걸쳐서 이동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기능들을 보다 적용하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인데요. 컨테이너 환경의 서비스와 데이터를 운영하는 환경을 고려해서 리허설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백업을 당연히 수행을 해야 하고요. 이때 백업을 수행하면 어플리케이션의 상태와 그리고 데이터의 상태를 그대로 캡처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규정 준수라든지 일정 관리라든지 그리고 자동 검색 같은 기능을 써서 보다 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중인 상태를 동적으로 확인하고 정책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방법론이 더해진다면 보다 좋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복원을 수행하면 백업에 포함되어 있던 복원 요소들을 재포장해서 복원 지점에 생성하고요. 전체 어플리케이션 스택을 복원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 이동성에서 네임스페이스, 클러스터, 클라우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스택을 복제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캡처 부분인데요. 백업 액션이 수행되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지를 먼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검색을 먼저 실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 데이터를 캡처하기 위해서 어떤 동작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실행을 할 것인데요. 첫 번째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캡처와 데이터에 대한 캡처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워크로드를 쿠버네티스 API를 써서 데이터를 캡처링을 할 것이고요. 데이터 capture를 위해서 당연히 쿠버네티스 API를 실행하겠지만 이 데이터가 위치해 있는 스토리지에 적합한 CSI나 셀프나 이가 여의치 않을 때는 케인스터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스냅샷을 실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된 결과를 카탈로깅을 남기고요. 이를 복원 지점으로 생성해서 향후에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복원하거나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시점으로 참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복원 작업을 실행하게 되면 카탈로깅 조회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복원할지를 정의를 하게 되고요. 데이터, 즉 연구 볼륨 같은 스토리지 클래스에 원하는 PV를 생성 후 이 데이터를 복원을 하고요. 이때 이 복원되는 데이터는 주 스토리지
스냅샷으로 남아있던 스토리지에 남아있던 스냅샷으로 복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2차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NFS 저장소 같은 2차 저장소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워크로드를 쿠버네티스로 복원을 하고요. 그리고 복원 결과를 카탈로깅 남기고 작업은 종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동성 부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작업은 당연히 원래 위치로 이 데이터를 복원하는 작업일 것입니다. 네임스페이스, 파드 또는 데이터 서비스, 연구 볼륨 등등을 모두 다 하나의 요소로 포함을 시키는 것이고요. 이때 이 서비스로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 컨피그맵, 시크릿 같은 이런 컨테이너가 서비스로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도 모두 다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네임스페이스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크론을 뜰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개발이나 테스트 또는 검증 용도로 쓸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다른 클러스터 또는 이것은 DR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또 다른 클라우드 환경이나 또 다른 쿠버네티스 디스트리뷰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데이터를 관리한다라는 것은 백업과 복구,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동성, 그리고 재복구, 그리고 다양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한 방법 등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사용자별로 권한을 할당한다든지 또는 이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이런 클러스터 기반의 관리 방법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한 세 가지 정도의 유저 케이스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인클라우드 백업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클라우드에서 백업이 실행되어서 이를 연구 볼륨의 디스크 스토리지 스냅을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 클러스터 저장소인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이 데이터를 익스포트 형태로 외부로 빼낼 수도 있고요. 또 버킷을 통해서 빼어내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다른 타겟 클러스터로 이 데이터와 서비스를 복제하는 용도로 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권한이라든지 로깅 같은 이런 다양한 시스템과의 연계 역시도 가능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과거의 레가시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던 서비스 수준이 사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빔 카스테는 CNCF의 플래티넘 멤버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의 운영과 관리를 단순화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이고요. 쿠버네티스 환경의 백업과 마이그레이션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검색하고 정책 기반으로 자동화시켜서 관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데이터 관리와 관계된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UI에서 손쉽게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미 다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안 기능이라든지 랜섬웨어에 대한 차단 이런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고요. 현재 빔카스텐 KT는 4점대까지 버전 진화가 있었는데요. 2점대 버전에서는 보다 쉽게 컨테이너 환경의 백업과 복구를 구현을 하였고요. 2점대 버전에서는 스냅샷을 통해서 빠르고 효율적인 백업을 구현을 하였고 보다 다양한 데이터 엔진과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을 호환성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점대에서는 멀티 클러스터라든지 멀티 테넌시 환경을 지원을 하였고요. 4점대에서는 사용자 편의성
보다 개선하였고 랜섬웨어에 대한 보안 기능이 추가하였습니다. 빔카스트는 별도의 백업 서버 없이 쿠버네티스 제어판에 탑재되는데요. 쿠버네티스와 동일한 역할과 도구를 사용하는 역할 기반의 세분화된 범위 지정 액세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성능 측면에서도 데이터를 처리할 때 CSI 기반의 스냅샷을 수행하거나 또는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통해서 평상시 백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는 사용량이 제로로 되어 있다가 백업이 수행할 때 사용량을 늘리고 이런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사용량을 조절해서 부하 없이 빠르게 백업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차별성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컨테이너 환경이 최적화되어서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와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스토리지 인프라스트럭처를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가 있고요. 레가시 솔루션과의 차이점을 들자면 첫 번째는 일단 백업 아키텍처 부분을 줄 수가 있겠죠. 외부에 백업 서버를 두지 않고 클러스터 컨트롤 패널을 상주한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스냅샷 기반의 데이터 처리를 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의 넘버원 데이터 관리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데이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 처리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빠른 복원을 위한 스냅샷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매번 전체 데이터를 하나의 스펙트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최소한의 변경된 블록 단위 추적을 통해서 효율적인 백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복 제거와 압축 부분도 역시 고려를 할 것인데요. 중복 제거 부분은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할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의 저장 효율성 부분에 대한 고려이고요. 두 번째는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효율성 차원에 대한 고려입니다. 제가 효율성 차원에서 쿠버네티스 내부에 어, 이 처리 엔진이 있는 것과 외부에 있는 것의 차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외부에 있을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가 외부까지 일단 빠져나갔다가 중복 제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클러스터 입장에서 부하가 많이 생기겠죠. 반면에 이 처리 엔진이 내부에 있을 경우는 데이터가 내부에서 이미 중복 제거되어서 외부로 빠지기 때문에 일단은 클러스터 입장에서 부하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컨스턴트 백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이터 서비스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백업을 할 때 별도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프리포스트 스크립트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랬을 때 주기적으로 백업은 잘 받치겠지만 과연 이 프리포스트 동작에 의한 데이터의 정합성은 잘 유지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주기적으로 필요해진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빔카스텐에서는 데이터 서비스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백업을 받을 때 자동으로 정합성을 맞춰주기 때문에 별도의 스크립트 작업 없이 손쉽게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을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중요한 테이블일 경우에 로지컬 DB 캡처, 즉 로지컬 덤프 같은 기능을 통해서 중요 테이블에 대한 안정성을 보다 강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타데이터 운영 차원에 있어서 자동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한다든지 그리고 이것들을 API 기반으로 쿼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재해복구 이동성 차원에서 폴리시 베이스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정책 기반으로 손쉽게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등등의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의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현재 레가시 운영에서 쓰고 있는 즉 뭐 십수년간 운영하면서 계속 향상됐던 이런 운영 방법론들을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끔 포팅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빔카스테의 기능들을 핸즈온 랩을 통해서 무료로 사전에 테스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쿠버네티스 어플리케이션의 백업과 복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QR 태그 사진을 찍으시면 주소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손쉽게 쿠버네티스에 대한 백업 방법론을 확인하시고 빔카스의 주요 기능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